뉴스 브리핑. 트럼프 선거 캠프를 대변하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어제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통제하는 도시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앙집권적 계획으로 보이는 비리 혐의 패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주법을 바꾸거나 위반해서라도 우편투표를 널리 채택함으로써 민주당원들이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까운 서명된 진술서를 확보했지만 진술서 내용을 모두 밝히지 못하는 것은 진술한 사람들이 협박을 받는 등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왜곡 보도하는 언론사들을 질책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트럼프 법률팀에 대한 위협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3일 조지아주 국무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500만 표에 대한 재검표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2,284표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표차는 약 14,000표였습니다. 주 국무장관은 선거 후 감사나 재검표 절차에서 직접 개표하면 오류율이 최대 2%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조지아주의 재검표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은 특정 카운티에서 0.73%였지만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최종 집계에서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검표는 부정투표용지가 투표용지와 일치하는 서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주법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계 재검표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오늘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USA Today가 보도했습니다. 앨버트 브루라 파이저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발병 건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보다 더 시급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토요일부터 한 달 동안 밤 10시 이후 통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케이시아 랜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애틀란타의 노숙자 800여 명을 돕기 위해 튼튼한 주거 공급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인 파트너스 포 홈이 주도하는 것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아파트를 찾고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1년간 임대를 주선하고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인데요. 이 단체의 목표는 800개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800만 달러의 연방 구호기금이 할당됐습니다. 노숙자이거나 18세에서 24세 사이로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 측은 현재 120세대를 확보했으며 34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집주인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보건부와 함께한 기자회견 중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모든 법적 분쟁이 조정되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듀시 주지사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애리조나주 승자로 부르지 않았지만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 후보가 상원 특별선거에서 당선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한 바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주 공화당이 마리코파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소송은 투표소가 아닌 선거구별로 손으로 모든 표를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웨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니카 팔머 조사위원장은 당초 화요일에 카운티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데 반대표를 던졌다가 어제 저녁 자신의 표를 번복해 전국적으로 관심받았습니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배경이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팔머는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며 그 협박은 나와 내 딸 그리고 남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팔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머는 대통령이 내가 협박을 당하는 걸 보고 들은 후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FBI에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인 카운티는 15만 4천 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집계됐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줄리아니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웨인 카운티에서 공화당이 승인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과잉 투표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미국인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오늘날처럼 이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각 주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인 봉쇄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부통령은 도움이 오고 있다면서 우선 취약
취약계층과 의료종사자, 응급구조대원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 연방 총무청에서 차단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및 국가 안보에 대해 그의 인수위원회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월밍턴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걸 시작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이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면 한 달 혹은 그 이상 뒤처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게 될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상당한 규모의 법률팀을 꾸렸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를 정식으로 고소하지는 않았는데 바이든은 어제 법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공화당원들과 타협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지난 40년 새 판매형으로 나온 주택수가 가장 적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전국 부동산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유는 단순히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수는 2-4개월치로 1982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주택 중간가격은 31만 3천 달러로 1년 전보다 16%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치는 기록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사람들이 더 큰 집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확산하면서 주택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경기 침체 이후로 소규모 주택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중단해 신규 주택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로렌스 유는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경제를 도울 수 있는 주택 건설을 촉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체된 여행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무착륙 관광 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해외 무착륙 관광 비행 항공편은 한국 공항에서 출발해 타국 영공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선회 비행 후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탑승객은 출국 심사, 발열 검사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하는데요.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 조치와 진단 검사가 면제됩니다. 면세 한도는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측에 있는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주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나갈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그리고 이것이 왜 부정선거이고 어떤 부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나왔던 내용들을 일단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일단은 규정이 돼 있는데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라 아주 총체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사령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이런 그 부정이었다. 뭔가 조직적인 부정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어떤 내용들의 부정이 있었느냐 하면 옵저버들, 그러니까 이제 감시원들이죠. 이 선거 투표 개표를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우편 투표 용지가 열리는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감시원들이 본 거는 이미 우편 투표가 봉투는 없이 알맹이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편 투표는 이 봉투에만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낸 사람의 확인 서명이 있는데 이 봉투에 있는 서명이 선거인단 명부에 기록이 돼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그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3자가 감독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개표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편 투표로 온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쓱 집어넣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 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한 카운티들이 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미리 사전에 투표해서 들어온 용지들을 미리 열어보고 이 투표용지에 뭐 빈칸이 있네라든가 이거는 두 번을 같은 투표에서 2명을 찍었네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당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암흑에 투표한 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수정을 좀 해달라.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화당원들한테는 일체 연락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일부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표소에 와보니까 이미 내가 투표한 거로 돼 있더라.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일인데 투표소에 가보니까 이미 투표됐더라. 나 투표한 적 없다. 아니다, 너 투표돼 있다. 이 말만 지금 서로 양쪽에서 반복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부재자 투표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것인데 당사자는 투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투표 용지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개표해라 라든가 아니면은 투표 용지가 원래 11월 3일 이후에 들어온 거면 안 되는데 날짜가 근데 그 날짜를 그럼 바꿔서 다른 날짜를 찍어라. 늦게 들어온 것도 먼저 들어온 것처럼 날짜를 바꿔서 소인을 찍어라 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개표 현장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이런 그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를 기계에다가 여러 차례 집어넣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 하나가 한 표인데 이거를 또 집어넣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표 용지에는 누가 투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련 번호 이런 거 없습니다.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걸 가지고 100번을 돌리면 그러면 100번 투표한 게 되는 겁니다. 기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통 한 두세 번 다시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목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미시간주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런 것을 봤다라고 증언한 증인이 무려 60명이나 된답니다. 60명의 사람들이 나 그런 모습 봤다. 똑같은 종이를 두 번, 세 번 집어넣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지나가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마 적어도 6만 표에서 많게는 10만 표 정도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락이 됐다. 이게 위스콘신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밀워키 지역에서만 6만 건, 그리고 메디슨 지역에서는 한 4만 건 정도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투표용지가 나왔고 투표를 하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유권자 명부보다 더 많이 투표했다. 이른바 오버보트라는 건데 오버보트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 사람을 투표해야 되는데 두 사람 이상 투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한 사람만 마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 마크하는 경우도 오버보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선거인단 명부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도 오버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의혹을 받는 곳이 바로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이 주 두 곳이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웨인 카운티,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곳입니다. 이 웨인 카운티에서는 이 오버보트한 것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분명히 투표한 사람 숫자가 1000명이면 그러면 이 투표 용지도 1000장이 있어야 되는데 투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 숫자는 1000명인데 투표 용지는 1000장이 넘더라는 거죠. 한 1500장쯤 되더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선거 개표를 감독한 조사관이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사관이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그 지역에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지역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났답니다. 너 공화당이라서 이러는 거지 하면서 공격하는 건데 수천 명의 이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네가 지금 부정투표라고 호도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식의 공격을 막 퍼부었다는 겁니다. 협박을 당하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을 바꿉니다. 인정 못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인정하겠다라고 말이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담당자 조사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정말 너 괜찮으냐라고 안전을 확인하는 전화를 할 정도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투표 기계하고 소프트웨어가 이 베네수엘라 정권, 그 다음에 이 좌익 기부자인 조지 소로스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회사랑 이게 연계돼 있다. 이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음모론자들이 워낙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하여간 좌파 기부가이고요.
뭐 재산이 대단합니다. 재산이 대단한데 그 재산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인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정권, 차베스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이 선거를 조작했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이죠. 이건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됐던 소프트웨어가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인데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도 결국은 이 스마트매틱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증언이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증언 내용을 보면은요, 도미니언이 그랬다라고 증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고,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의 일부를 도미니언에서 인수했다라는 기록은 다른 데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도미니언이 미국 선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된, 선거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들이 이걸 내놓고 도미니언 기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의혹을 제기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입증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선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무조건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라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나 앨리스라고요. 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이 법률 쪽 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제나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론이 누가 이겼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그냥 예측 혹은 유력 후보로 발표하는 것이지 누가 당선됐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 언론인데 언론이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당선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론들이 지금 여태까지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언론들이 계속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분도 그 부분은 맞지 않다. 지금 바이든 후보는 아직까지 후보 상태이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선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큰 언론사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느냐? 뭔가 수상하다는 것이죠. 이 언론사들도 뭔가 커넥션에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요, 헌법상의 그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어떤 외부 세력의 방해가 있다거나 한다면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법률들도 다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행정명령을 직접 내려서 외세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할 경우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언론사들은 이 범죄 행위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력한 후보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왜 언론사들이 나서서 당선인이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런 것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정식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기자들이 아니 선거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주지사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애리조나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 분쟁이 있으니까 그 법적 분쟁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되면 그러면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똑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전에 보도해드렸던 에폭타임즈라는 언론사가 발표했던 기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적 분쟁이 있는 곳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들입니다.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죠. 컨센서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역들이 지금 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곳에 대해서는 누가 이겼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지금 정확한 것이죠.
그 6곳을 빼고 나면은요, 사실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고 계속 우기는 것은 말 그대로 억지 보도일 뿐입니다. 이 국민들이 그런 억지 보도에 너무 세뇌가 돼버려서 그것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앞서서 스마트매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백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선거가 있기 전에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때 자기네 대통령이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아주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선거를 하고 나면은 압도적으로 이길 것처럼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발표해 왔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다가 그러다가 실제로 선거가 진행이 될 때 개표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뭔가 좀 질 것 같다 이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바꿔치기 하고 변화를 줬다라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기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조작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용을 좀 봐야죠. 이런 의혹들이 검증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치러져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믿고 싶은 분들도 제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그 검증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검증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결과가 좀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검증 결과가 나와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예, 조지아주에서는 수요일 밤 자정을 기해서 모든 재검표 작업이 마감됐습니다. 그렇게 마감하라고 주 국무장관이 지시를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주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요일 자정까지 마감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약 12,284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더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최종 결과는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승패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에서 승리했다, 확정지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온 곳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뉴스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죠. 자, 일단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 국무장관이 확정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국무장관이 그걸 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이 서로 간에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인증 확인 투표를 서로 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투표에서 서로가 인증 받아들이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숫자가 나왔으니까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양 당이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언론들이 야 누가 이겼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해도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언론이 그렇게 나서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려져 있습니다. 현재 걸려져 있는 소송도 있지만 추가로 소송이 또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줄리아니 변호사가 조지아 주를 상대로 오늘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에 지금 걸리는 소송들이 계속 줄을 이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송이 해소가 될 때까지 확정된 발표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죠. 자,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 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보도할 수 없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요. 조지아 주 법에 따르면 이렇게 재검표를 할 경우 혹은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가 나온 이후로 비즈니스 데이로 이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오늘 이제 예정되어 있는 날이 오늘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화요일까지
이 상대방 후보 측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된 후보 측에서 재검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표차가 0.5% 미만이면 그러면 상대방이 다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그 재검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전히 개표 결과가 확정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확정됐다라고 특히 한국 언론들 보니까 확정됐다라고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정보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검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단 4개 카운티에서 빠져있던 게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메모리 카드를 분실했다가 다시 찾았다. 분실했던 거를 찾았다고 할 경우에 과연 그 메모리 카드에 있는 내용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증언들, 각종 증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진술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서명한 이 진술서들, 법원에서 증거로도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술서들이 100장이 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0명이 넘게 지금 증인을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다 받아준다고 치더라도 클레이튼 카우니에서 145표, 갑 카우니가 315표, 풀톤 카우니가 345표, 귀넷 카우니가 285표, 조지아주 전역에서 그 외에 4개 카우니 말씀드린 데 외에 나머지 조지아주 전역에서 496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얻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집계했던 거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요번에 수검표하면서 수정한 사항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합치면은 1200표가 넘습니다. 여태까지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를 해가지고요, 오류가 발생한 게 500표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1200표가 넘게 지금 재검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자, 지금 1차 재검표를 했는데 단순 리카운트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리카운트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차이가 나왔다. 그렇다면 우편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증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증언들을 놓고 다시 감사를 벌인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의 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재검표뿐만이 아니라 재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투표 봉투 제대로 확보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봉투 숫자하고 투표용지 숫자하고 이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자꾸 틀림이 없다라고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그냥 카운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카운트하면 되는 것인데 진짜 답답하죠.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저희가 기다려봐야 하고요. 재검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재검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넉넉히 여유를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우리가 집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또 집안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악유가 나오고 싸움과 다툼, 소송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의 평안을 찾는,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와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작은 일 가지고도 더 격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결정이 되기 위해서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냥 기다리자라고 마음속을 차분하게 다지시면 이런 지금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폭발하는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 별거는 아닌데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것뿐이죠.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거여서 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실수를 하게 만드는데요. 마음에 부담 가지시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종교가 없는 분이시라면 당장 시각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를 취미생활이라든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시각을 돌리시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